그런데 이 민중민주주의가 공산이 펴지다는 것은 이런 몇 가지 사건으로부터 저희가 주관적으로 끌어내는 그런 결론이 아니에요. 그대로 문서에 또 나옵니다. 자, 5페이지를 봐주세요. 5페이지 8째 줄 끝에 까만 글자로 인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제의 패쇼적 탄압 속에서 식민지 부르주아주의가 저항을 포기하거나 일제와 타협해버리는 상황에서 끈질긴 투쟁의 횃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였던 것은 바로 사회주의 세력의 지도하에 있었던 적색 노조, 농조가 주도한 노동운동 농민운동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해방 전에 민족주의자들은 일본하고 싸우다가 중간에 집어쳤고 독립운동 하다가 일본하고 타협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언제 일본하고 타협을 했습니까? 지난 8월 15일 천안에서 개관된 독립기념관, 여기에는 일제가 패망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민족주의자들이 목숨 바치고 피 흘려서 싸운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증거 자료가 4만여 점이 수집되어 있어요. 근데 이들은 이것을 전부 무시합니다. 민족주의자들은 끝까지 일본과 싸우지 않았다. 그럼 누가 싸우느냐? 여기 적색 노조, 이 적색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이 적색이 무엇이냐? 이것이 공산주의를 뜻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적색 노조 농조. 그럼 이 적색 노조 농조는 누가 지도했냐면 사회주의 세력이 지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를 지도할 수 있는 사회주의가 뭡니까? 이것도 사회주의예요. 공산주의 이외의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를 절대로 지도 못하니까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이들은 공산주의라는 말을 의식적으로 피우고 사회주의, 적색으로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주의자들은 항일투쟁 독립운동하다 다 집어쳤는데 끝까지 일본과 싸운 것은 공산주의뿐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명백한 지지 찬양이에요. 그럼 공산주의에 대한 명백한 지지 찬양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용공입니다. 이 민중민주주의는 용공 우선이에요. 그런데 이 민중민주주의 용공성을 10번 의심해보고 100번 의심해도 의심할 여지 없는 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14페이지를 열어봐주세요. 여기서부터 셋째 줄에 또 그들 문서로부터 인용이 나옵니다. 한국 민중민주주의 민족혁명의 미래상은 이 민중민주주의가 장차 한국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 미래상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미래상은 노동자와 영세상인, 도시빈민, 중소상공업자, 그리고 학생 등 도시 민중에 의한,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도시 폭동과 무장 민중봉기, 그리고 내전은 국내 전쟁입니다. 내전의 과정을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사회혁명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들의 목적은 남한의 공산주의 혁명 일으켜서 남한을 공산화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도시폭동, 그 다음에 무장 민중봉기, 그리고 내전, 국내를 전쟁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정권을 타도한 다음, 정부를 타도한 다음, 그 다음에 남한의 공산주의 혁명 일으켜서 남한을 공산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민중민주주의의 진짜 목적입니다. 이것은 그들 비밀문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한자도 빼지도 보태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남한의 공산화입니다. 그것도 민주주의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도시폭동, 무장, 민중봉기, 국내를 전쟁판으로 만들어서 남한의 공산주의 혁명 일으키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 문서에 있는 그대로예요. 자, 이것을 보시고서 이들의 용공성을 어떻게 의심하십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까지 민중민주주의를 내걸고 민주화를 절개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민주화를 절개하면서 거리에 나가면 파괴 행위를 서슴지 않습니다. 화염병 던지고 길거리에 세워둔 남의 자동차 뒤집어서 박살을 냅니다. 근데 이러한 행동을 이제까지 국민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이들이 하는 행동은 좀 지나치고 과격하지만은 그들의 목적은 원래가 민주화, 좋은 건 아니냐. 바로 이 좋은 목적을 위해서 이들이 좀 지나친 행동을 한다. 젊으니까 민주화에 정열이 남아서, 기운이 남아서 그러는 것이지 목적은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행동을 너무 나무라지 말고 관대하게 봐줘야 된다, 이 생각하고 그들의 파괴 행위를 관대하게 봐주는 것이 양심적인 줄로 알아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동정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속았습니다. 완전히 속았어요. 그들의 목적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들 비밀 문서에 있는 대로 남한을 공산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도시폭동, 무장, 민중봉기, 국내 전쟁을 통해서 남한을 공산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중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들이 바로 남한을 공산화하려고 하는 영공노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민주화예요. 그들이 틀림없는 영공노선, 영공세력이라고 하면 공산화를 주장해야지 왜 민주화를 내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화도 그대로 내거는 것이 아니죠. 이 민주화를 내걸고 이 민주화를 외쳐가면서 고층근에서 떨어져 죽어요. 자기 몸뚱이에다 휘발유도 집어쓰고 성냥불 그거 대고 5층 6층에서 떨어져 죽으면서 민주화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들이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목숨 바친 줄 압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런 줄 알아요?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이 민주화, 이 글자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보이십니까? 민주화. 전혀 이상이 없어 보이죠? 누가 봐도 좋은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산주의의 기묘한 전술이 깔려 있습니다. 이 민주화 얼핏 봐서는 전혀 이상이 없어 보이는 이 민주화 밑바닥에 전술이 깔려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레닌의 전술입니다. 레닌이 용어를 혼란시켜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어를 혼란시켜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쓰는 말과 같은 말을 공산주의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같은 말을 공산주의도 쓸 때에는 이 뜻이 달라지는 것이 많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데 뜻이 다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화. 평화가 무엇이냐? 우리는 생각하기를 전쟁이 반대 개념이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없을 때를 평화라고 그러죠. 그런데 공산주의에 있어서는 이 평화의 뜻이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전쟁이 없어도 지구상에 자본주의 국가가 남아있는 한 그건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평화냐? 전 세계 자본주의가 완전히 타도말살되고 전 세계가 공산화됐을 때 그때 비로소 평화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평화라는 말은 같은데 뜻이 전혀 다릅니다. 바로 이 때문에 휴전 이후에 오늘까지의 이 한반도의 정세를 놓고 북한 공산주의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휴전 이후 오늘까지 전쟁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평화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평시체제로 나갑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휴전 이후 오늘까지 전쟁은 없었으나 남한에 자본주의 국가가 남아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는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라고 생각할 때 그들은 평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시체제로 나갈 때 북한은 준전시체제로 나갑니다. 우리가 평시체제로 나갈 때 북한이 준전시체제로 나갈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가 어디냐? 이 평화라고 하는 이 개념의 차이에서 와요. 이것이 옹호혼란전술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평화공존. 이 평화공존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공존하고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하는 평화공존은 글자는 같고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이건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만 이건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적 통일, 남북이 똑같이 평화적 통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글자만 같고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민주주의도 다릅니다. 사회주의도 다르고 객관적이라는 말도 다른 뜻으로 씁니다. 필연적이라는 말도 다른 뜻으로 쓰고 진리라는 말도 다른 뜻으로 씁니다. 균형이라는 말도 다른 뜻으로 써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무 의심 없이 쓰는 이러한 말들이 공산주의자의 글과 말에서 나올 때 이 뜻이 우리가 알고 쓰고 있는 뜻과 전부 다릅니다. 이것이 우연히 익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레닌의 전술, 용어를 혼란시켜라. 용어 혼란 전술입니다. 아주 기묘한 전술이에요. 이걸 모르고 우리가 공산주의 문서를 읽으면 거기에 나오는 이런 말들 우리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럼 전부 속아요. 바로 이 용어 혼란 전술, 그것이 바로 이 민주화에도 깔려 있습니다. 민주화. 이 글자를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전술을 알고서 공산주의 이론을 철저히 알고 들여다보면 여기에 바로 이 용어 혼란 전술이 깔려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민주화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 하고 이들이 말하는 민주화하고는 글자는 같으나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민주화할 때는 무슨 뜻이냐면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민주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장을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면 민주화보다는 민주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민주발전. 왜냐하면 민주화라는 말은 그 전제가 지금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타도하고 민주화하자 하는 뜻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주장을 정확하게 하면 민주발전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같은 민주화를 공산주의자들이 쓸 경우에는 이 뜻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실현 목표로서의 민주화입니다. 이 경우는 이렇게 씁니다. 지금 의식가전 학생들이 이렇게 말해요. 북한은 이미 민주화되어 있다 이겁니다. 북한이 민주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는 문제는 남한을 민주화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북한이 민주화되었다는 무슨 소리입니까? 공산화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설명하면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북한이 공산화됐다 하는 것을 민주화라고 합니다. 이 민주화가 공산화를 뜻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이건 실현 목표로 볼 때. 또 하나는 부호로서 나타날 때는 이게 또 달라집니다. 바로 이 경우가 부호예요. 그럼 이들이 민주화를 부호로 내걸었을 때는 어떤 뜻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제 말로 설명하지 않고 스탈린의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13페이지 위에서부터 8절로 보시면 여기 스탈린의 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프로타리아트는 부르주아 제도를 미워하며 그들이 민주공화제를 필요로 하는 것은 힘을 모아서 부르주아 제도를 타도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사회를 부르주아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밉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중민주주의도 남한에서 사회혁명, 즉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냐? 경제적으로 보면은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보면은 민주주의입니다. 공산주의들은 우리 사회, 우리 제도를 미워하고 타도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산주의자들에게도 민주주의가 필요할 때가 있다. 이 얘기예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어떤 때 필요하냐면 혁명 전 단계에는 이들에게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이자들의 목적은 우리 사회를 타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이 사회를 타도하려면 굉장히 강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힘을 기를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민주주의가 있어야만 된다. 즉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돼야 이 자유를 이용해서 공산주의 선전선동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모이고 마음대로 조직을 펴나가고 이렇게 해서 만일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면 공산주의 선전선동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집회를 열고 마음대로 조직을 펴나가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힘이 커졌다고 생각되면 이때 무엇을 하냐면 이 힘을 가지고 부르주아 제도를 타도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힘을 길러서 결국은 이 사람을 타도하겠다는 거예요. 타도전이 힘이 필요하고 힘을 기르지 않니 공산주의도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필요하다. 절대로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자유를 달라. 이것이 이들이 말하는 민주화입니다. 참으로 엉뚱한 얘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전혀 이상이 없어 보이는 이 민주화 밑바닥에 이러한 전술이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화하고 전혀 딴소리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이제까지 공산주의를 연구하면서 7군데에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하죠. 그 다음에 걸 보시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국제공산당 제2차 대회가 1920년 모스크바에서 열렸을 때 이 대회 결의문 가운데 나오는 말이에요. 이 부르주아의 국가기관을 이용하는 유일한 목적은 그 자체의 파괴다.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이용한다. 그 목적이 뭐냐? 그 유일한 목적. 그것은 그 자체의 파괴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해서 자유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해서 자유를 달라고 하는 이들에게 자유를 허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세상에 어떠한 종류의 자유를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해서 안 되는 자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입니다.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바로 이 자유제도를 파괴하기 위해서 자유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화예요. 이것은
저 혼자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 자유세계 안에 있는 60개 가까운 사회주의 정당의 공통된 견해예요. 13페이지 끝에서부터 6째 줄을 봐주십시오. 그러기에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사회주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1951년 7월에 발표됩니다. 서도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 이 당시 자유세계 안에 있던 37개 사회주의 정당, 보수정당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정당 대표가 모여서 여기서 국제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바로 이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선언, 이것이 프랑크푸르트에서 발표했다. 그래서 이걸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합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학교의 현대사상연구소가 발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이에요. 여기에는 또 하나의 선언이 있는데 이건 오슬로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 두 번째 발표한 거, 1962년 6월 4일자로 발표한 것이 오슬로 선언입니다. 이 둘을 수록한 것인데, 이 선언을 보면은 프랑크푸르트 선언 제1장 정치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3페이지 끝에서부터 4째 줄 인용문을 보세요. 민주주의는 그것을 파괴하려는 일에 있어서만 그 기회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스스로를 수호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산주의자들은 민주주의를 허용하면은 모든 기회에 그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민주주의를 타도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로부터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이것은 권리자 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보수정당의 말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정당, 이들이 지난날은 직접 간접, 만컨 정권, 이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아오던 정당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이 마르크스주의하고 인연을 끊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이렇게 중요시합니다. 공산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라. 이들에게 자유를 허용하는 모든 기회의 자유를 파괴하려고 한다. 이걸 지키는 것이 권리자 의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주장을 지지하는 정당이 점점 늘어가지고 오늘 현재로 보면은 자유세계 안에 있는 60개 가까운 웬만큼 전통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회주의 정당들은 전부 이것을 기도님으로 해요. 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가 아니에요.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 바로 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기도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주화가 이렇게 교묘하게 전술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민주화, 이들이 말하는 민주화는 글자는 같고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학생들도 모르고, 학계도 모르고, 언론계도 모르고, 야당도 모르고, 여당도 모르고, 정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건 당시로 보면 아무도 몰라요. 바로 이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들이 주장하는 민주화가 전혀 다르다 하는 이 사실을 모르는 데서부터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는 명백히 자유민주주의를 타도하고 방안을 공산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세력도 있죠. 민정당도 민주주의 지지합니다. 이 삼민투 당시에 제1야당이던 이 신민당도 물론 민주주의 지지합니다.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 3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이 손을 잡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이들과 공동 투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원칙이고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유감이지만 현실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야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들과 손을 잡고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자기의 우군을 치고 있습니다. 적과 손잡고 우군을 쳐요. 왜 이런 짓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들이 말하는 민주화와 저희들이 말하는 민주화가 전혀 다르다. 이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